에어컨 기사인 한 젊은 여성이 경찰서 마당에서 뚱뚱한 경찰에게 맞서 도전합니다. 할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자 지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권위적인 공권력이 오만함에 맞서는 그녀의 용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약한 자의 저항에 대한 실화입니다. 지수의 발걸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크고 웅장한 경찰서 정문에 도착했을 때 보도를 밟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드라이버, 호스, 세정액, 온도 측정기 등 수리 도구로 가득 찬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오의 햇살을 반사하는 지방경찰청 민원실이라는 큰 간판이 달린 튼튼하게 솟아있는 회청색 고층 건물을 응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어색함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지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일은 그저 일일 뿐이었고 장소에 상관없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용감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앞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공기는 건조하고 더웠습니다. 사무실 보도 옆에 심겨진 작은 나무들은 뜨거운 태양을 맞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몇 대의 경찰차가 울타리 근처에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들이 이미 민원 대기 천막 아래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긴 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일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른 일부는 정보를 찾기 위해 서성거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희망과 느린 시스템에 대한 좌절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환경에서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젊은 여성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시선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여성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걸어 경찰서 입구 계단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경비원은 에어컨을 점검하고 청소해야 할 내부 공간을 그녀에게 안내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표 기계 소리, 민원인들의 대화, 수납 창고에서의 호명 소리가 사무실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방은 후텁지근했고 실제로 몇몇 에어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즉시 파란색 티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건하고 전문적인 발걸음 뒤에는 그날이 단순히 에어컨을 고치는 것 이상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피와 자존심을 직접 건드리는 불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경찰서 마당을 모든 사람 앞에서 뒤흔들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주요 민원실로 들어서자마자 지수는 붐비고 압박감 넘치는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방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차량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는 가득 찼고 일부는 서 있었고 다른 일부는 느리게 움직이는 디지털 대기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창구 직원들이 빠르고 때로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기 번호를 하나씩 부르느라 바빴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답답했고 줄 서는 소란 속에서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지수는 집중했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나 인내심을 잃기 시작한 시민들의 불만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구 가방을 열고 벽에 높이 설치된 에어컨 유닛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직원이 점검해야 할 구역을 가리켰고 지수는 말없이 알루미늄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손으로 에어컨 커버를 열고 필터를 점검하고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내부 부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경험이 전문적인 수준으로 능력을 연마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지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동안 관심을 끌거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임무를 잘 완수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복을 입은 남성과 시민들의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이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종종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심지어 얕보이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가지 목표, 즉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일을 올바르게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린터 소리, 대기번호 호명, 시민들의 불만 속에서 지수는 나사를 돌리고
먼지를 닦아내고 심하게 더러워진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만도 방해도 없었습니다. 지수에게 에어컨은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었지만 주변의 사회 시스템은 더 복잡하고 종종 불공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썩은 시스템이 곧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그녀는 자신이 묵과할 수 없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작업 사다리 위에서 지수는 손의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소란의 근원을 향해 날카롭게 고정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뚱뚱한 경찰관에게 호되게 꾸짖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김 경장으로 알려진 40대 정도의 그 경찰관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의 귀를 찌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웃돈을 내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가 주먹을 테이블 위에 내리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시민들은 불안해하며 소란 쪽을 힐끗거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방에서 김 경장은 위협하는 대익숙한 왕이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조용했고 몸은 사다리 위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여전히 경찰관의 사나운 태도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을 받는 것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침착한 목소리로 더 많은 돈은 없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공식 금액입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김 경장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더니 테이블을 다시 한번 내리쳤고 창구 위에 서류철들이 흐트러졌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국가 공무원에게서 나와서는 안 될 잔인한 행동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 경장이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결제 증명서, 종이를 빼앗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나가. 그가 출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몸을 떨며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어진 종이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 경장이 거칠게 그의 몸을 밀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분위기의 압력에 묻혔습니다. 분명하게 들린 것은 오직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권위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하게 소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 노인이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방해받아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이 눈앞에서 비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로서 지수는 압박받는 느낌, 얕보이는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폭발을 기다리는 분노가 있었고 이 소란이 방금 첫 불꽃을 지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심각한 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갈 생각만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제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으며 이것이 단지 통제력을 잃은 일부 경찰관의 흔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군중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눈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호되게 꾸짖음을 당하던 노인의 얼굴이 이제 그녀 앞에서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주름살, 인내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그녀가 아주 잘 아는 낡은 모자. 지수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권력의 꾸짖음을 당하는 단순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과 애정, 불평 없는 노력으로 그녀를 키워준 분이었습니다. 마치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굳었지만 그녀의 눈은 현재 상황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김 경장이 거친 손으로 할아버지의 흰 셔츠 깃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그것을 떼어내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 노쇠한 몸은 테이블을 붙잡지 않았다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수의 마음은 즉시 찢어졌습니다. 분노, 슬픔, 굴욕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법을 수호해야 할 곳에서 단지 부정당한 지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할아버지가 범죄자처럼 취급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수의 어린 시절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정직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서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코 부정한 돈에 손대지 않았고
지름길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자존심은 한 입의 밥을 위해서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가치를 항상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람이 부패하고 존경심 없는 경찰관에게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은 눈물이 아니라 타오르기 직전에 숯불로 인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의 줄을 헤치고 나아가 김 경장과 할아버지 사이에 똑바로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차게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그를 놓으세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끄럽던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김 경장은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지수를 당황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시했던 이 작은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고 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핏줄 명예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누구도 싸움 없이 자신의 가족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김 경장과 할아버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숨을 참고 꼿꼿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분노는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분노, 상처, 짓밟힌 자존심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일하러 온 단순한 에어컨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노인의 손녀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울리며 크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에게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당신이 용감하다면 지금 당장 이 경찰서 마당에서 나랑 1대1로 맞서 싸우세요. 그 문장은 마치 천둥처럼 내리쳤습니다. 대기 소리로 가득 찼던 방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눈이 한 사람, 지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 경장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런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수가 평범한 젊은 여성일 뿐이었고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씬한 몸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결의가 있었습니다. 김 경장은 사람들 앞에서 위신을 회복하려고 애쓰며 가슴을 펴려고 했습니다. 죽고 싶으냐? 그가 지저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지수의 단호함에 묻혀 떨리는 듯했습니다. 여태껏 침묵했던 시민들이 조용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겨요, 아가씨. 물러서지 마세요.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격려했습니다. 긴장감은 정의를 지지하는 대중의 불꽃 같은 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불의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경장을 날카롭게 노려보더니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남자라면 제복 뒤에 숨지 마세요. 우리 권력 없이, 직책 없이 밖에서 해결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히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경장은 감정 때문에 뿐만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시민들을 위협하는데 익숙한 경찰관이었지만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대중 앞에서 젊은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굳건한 발걸음으로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모든 걸음은 자리에 앉아있던 시민들의 시선을 따랐고 그들은 이 용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조용했던 곳이 이제 저항의 정신으로 살아났습니다. 지수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시민들은 한 사람씩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마당에서 싸움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대결이 아니라 정의와 독단적인 권력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경찰서를 감싸고 있던 침묵은 지수가 확신에 차서 방을 나서는 순간 깨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고 아무도 감히 그녀의 용기를 비웃지 못했습니다. 놀라움의 시선만 있었고 그것은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도 일어나 지수의 뒤를 따라 앞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곧 수십 쌍의 발이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일어날 일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너무 오랫동안 용인되어
오만함에 맞서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정문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분위기는 긴장되었습니다. 웃음소리도 가벼운 대화도 없었습니다. 들린 것은 오직 굳건한 발걸음과 기대감으로 고동치는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몇몇 경찰관들은 막아야 할지 내버려 둬야 할지 몰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김 경장이 거칠고 종종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개입할 경우의 결과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수와 김 경장 두 사람이 대중 앞에서 폭발할 준비가 된 숯불을 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긴장감은 소리 없이 공간을 뒤흔드는 전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지수가 마당에 도착하자 그녀는 넓은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시민들이 한 사람씩 줄을 서서 전에 본 적 없는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반언을 형성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국가 공무원에게 직접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오의 공기는 태양 때문이 아니라 공중에 매달린 분노 때문에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눈은 두 사람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용기와 자존심을 가진 지수, 그리고 권력과 시험받는 자존심을 가진 김 경장이었습니다. 곧 김 경장이 문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가슴은 부풀어 올랐으며 걸음은 빨랐고 입은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어? 영웅이 되려고 그가 지수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고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침묵하던 시민들은 모두 경찰서 마당에서 작은 역사의 증인이 되기 위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두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용기와 독단적인 권력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용기에는 지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분노는 김 경장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의 눈은 튀어나왔고 숨은 가빴으며 붉어진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신호도 없이 한 여성에게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도전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경장은 빠르게 걸어 지수의 얼굴에 직접 주먹을 날렸습니다. 충격음은 긴장으로 이미 뜨거워진 공기를 가르며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 타격으로 지수의 머리가 옆으로 젖혀졌고 신선한 피가 즉시 그녀의 입술 구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목격한 시민들은 놀라 소리쳤고 일부는 경찰관이 사람들 앞에서 시민을 감히 때릴 줄은 몰랐다는 듯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반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똑바로 앞을 응시하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의 통증이 따끔거렸고 입에서는 피맛이 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닫고 김 경장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김 경장이 방금 자신의 몰락의 문을 열었다는 단호한 경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힘이 정의의 목소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수는 고통 때문에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분노하며 소리쳤고 심지어 앞으로 나아가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들에게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변호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기거나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힘이 근육이나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짓밟힐 때 일어설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김 경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한 방이면 지수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혼란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약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방금 그가 모욕한 노인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기사 지수는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몸은 통증 때문에 약간 흔들렸지만 그녀의 두 발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더 이상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 억압받는 모든 시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에 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갚아줄 때임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반격이 아니라 용기가 누구나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할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그 오만한 경찰관 앞에서 서서 굴복하기를 거부했던 평범한 여성에게서도 말입니다. 지수는 그 폭력이 보답 없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주먹을 쥐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방금 맞은 충격으로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반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제를 가지고 할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그녀는 발을 위로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킥은 곧고 강력했으며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그녀의 작업판은 김 경장의 코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충격음이 울려 퍼졌고 경찰관은 즉시 균형을 잃고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즉시 김 경장의 코에서 뿜어져 나와 입과 턱을 적셨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였던 그 큰 몸은 이제 당황스러운 쿵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방어할 틈도 반격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바닥에 쓰러져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통에 신음하며 꿈틀거렸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오만함과 권력이 단 한 번의 킥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목격했습니다. 그 킥이 진정한 용기와 정당한 분노에서 나왔을 때 말입니다. 지수는 힘없이 쓰러진 상대를 내려다보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도한 만족감이 없었지만 분명히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으로서 김 경장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부패의 얼굴을 대변하는 그의 독단적인 성품을 미워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킥은 복수가 아니라 경고의 한 형태였습니다. 가슴에 국가의 상징을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있다고 느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쓰러진 김 경장의 몸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지수를 희생자가 아니라 용기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서 마당의 분위기는 평범한 시민의 단호함에 대한 무언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여성 에어컨 기사가 한 번의 확신에 찬 움직임으로 공권력이 오만함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두려움이 용기에 패배하고 독단적인 권력이 정확한 킥에 의해 침묵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던 모든 시민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의 침묵의 목소리는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경장의 몸은 경찰서 마당의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뒤덮였고 숨은 가빴으며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도 독단적인 외침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수치심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은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쌍의 시민들의 눈이 있었고 그들은 그를 법 집행관이 아니라 결국 진실에 의해 벌거벗겨진 도덕적 실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 경장은 동정심을 얻으려고 손을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공포로 떨리며 쉬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중얼거림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고 아주 작은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학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김 경장이 기어 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그를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보호가 아닌 억압에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경장은 계속 말했고 이제는 더듬거리긴 했지만 목소리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 노인분께 죄송합니다. 제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시민 군중은 침묵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도 조롱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도덕적 실패의 상징인 김 경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사과는 깨달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패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그러한 사과는 여전히 들을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쉽게 용서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약간 몸을 숙여 먼지와 피로 뒤덮인 김 경장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터져나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당신이 아직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임무는 보호하는 것이지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시민에게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자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경장은 거의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빠르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쳐다볼 수 없어 얼굴을 돌렸습니다. 지수는 돌아서서
굳건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기를 보는 것처럼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경외감과 존경심 속에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육체적 대결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억압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무기도 계급도 없었지만 꺾이지 않는 한 가지를 가진 젊은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진실함에서 태어난 용기였습니다. 지수가 경찰서 마당을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몸이 다쳐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책임이었을짐을 방금 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돌아 여전히 풀이 죽어 앉아있는 김 경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바랬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시는 약한 자를 짓밟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침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어섰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일어설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위협이 아니라 이성적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도덕적 확언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지 몇 초 후 원래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점차 바뀌었습니다. 모여있던 시민들은 폭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삼켜왔던 독단적인 권력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서는 누군가를 목격했기 때문에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만세! 뒷줄에서 한 젊은이가 외쳤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칭찬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수가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침묵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녀가 감히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김 경장의 얼굴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더 이상 순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몇몇 시민들이 앞으로 나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노인은 자랑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들은 나지막하지만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달도 언론 카메라도 공식 연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수가 받은 것은 훨씬 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에어컨 수리공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용기가 어디에서든 올 수 있다는 상징, 심지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수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커피숍에서 대기실로, 시장에서 교차로로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화려한 제복을 입은 구세주가 아니라 불의 속에서 감히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침묵이 억압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경찰서 마당에서 기술자 제복을 입은 한 여성이 정의의 굶주린 나라 한가운데에서 진정한 용기의 상징으로 우뚝 섰습니다.